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라고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한 3년 전쯤에 SBS에서 지방의 누명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식이요법인데요. 오늘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많이 먹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조금밖에 안 오르고. 그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조금밖에 분비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건 1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여분의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나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가공탄수화물이나 이제 단당류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도 분비가 많아져 있고요. 그래서 비만도 많아져 있고 그로 인한 대사질환이 많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런 대사질환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저탄수화물 시기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는 들어보셨어도 지방을 많이 먹어라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탄수화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체내에 에너지원을 쓰려고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이 점점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넘쳐나는 지방을 주 에너지로 쓰게 몸이 바뀌게 돼요. 그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는 이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그게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케토시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거는 원래 좀 병적인 개념이었어요. 좀 기아 상태라서 당분이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던지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으로 당이 충분히 대사가 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런 케토시스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요 식단에서는 인위적으로 이런 기아 상태에 가까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일단 이런 걸로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그로 인해 부족한 그런 영양분, 무기질이나 섬유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설탕 같은 거는 최대한 피해 주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이런 채소 형태로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설탕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걸 먹을 때도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 대신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걸 넣어서 먹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과일도 달달하기 때문에 과일도 대부분은 제한을 하는데 일부 이제 당분이 낮은 베리류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좀 적게 들은 채소나 잎채소 이런 걸 위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유제품 이런 걸로 지방을 충분히 섭취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좀 부족한 지방은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걸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될 거는 가공식품은 피해 주셔야 돼요. 우유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콩이나 술 이런 것도 피해 주셔야 되고 과일이나 설탕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콩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단백질을 제한하는 이유가 단백질도 과량이 섭취될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금 자극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섭취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도 제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기서 권고하는 식단은 지방을 전체 칼로리 한 60에서 70% 정도를 지방으로 섭취를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숫자죠. 보통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지방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류 같은 걸로 섭취를 했을 때는 이 정도 지방을 섭취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식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나 이런 것도 많이 먹지만 버터나 뭐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이런 기름을 직접적으로 섭취를 해서 이런 지방의 비율을 채우고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30%가 넘지 않는 양에서 먹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5%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5%는 이제 극단적인 상태고 일반적으로 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많아도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하루에 2000칼로리 먹는다고 치면은 5%를 먹으면은 밥을 한 3분의 1공기 이 정도만 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채소를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조금의 탄수화물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밥 같은 건 아예 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보통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시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을 뭐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되겠네, 충분히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거나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공식품 같은 걸로 이제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안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아요. 이 식단의 일단 핵심은 지방을 빨리 연소시켜서 좀 체중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살이 빠지려고 한다면 이제 먹는 칼로리보다 쓰는 칼로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먹지는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중요한데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때까지 식단을 잘 지켜왔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근데 이런 것도 최대한 자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끊는다고 바로 케토시스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방을 주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케토시스 상태가 되더라도 탄수화물을 다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식단의 효과는요, 초기에 되게 빠른 속도로 감량이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글리코겐이랑 같이 있던 수분들이 확 빠져나가면서 초기에 뭐 한 3, 4kg 정도는 훅 빠지는 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이 이제 체지방을 축적을 하기는 쉬운데 채우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면 우리 몸은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체지방 위주로 빠르게 이제 체중이 빠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요, 지방은 좀 기름기가 많아서 포만감을 많이 주고 그게 또 오래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기도 좀 덜 느끼고 좀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식단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비만한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단을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한 4주 정도 유지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각종 대사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두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이제 포도당이 부족해지잖아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두뇌가 기아 상태로 긴급 상태로 판단을 내려서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요. 지방산이 대사가 돼서 나온 케톤이라는 물질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케톤을 두뇌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때 좀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인지활동이나 집중력이 조금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단점도 이제 있는데요. 이 식단은 좀 유지하기가 난이도가 꽤 어려워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지방을 최대한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챙겨 먹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은 모르겠지만 장기간 지속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여기서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육류나 뭐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견과류, 뭐 아보카도 뭐 이런 걸 먹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장기간 지속이 조금 어려운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에 케톤 에너지를 쓰게 되면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변비나 두통, 입냄새, 경련, 설사, 쇠압감, 홍조 이런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감기 증상처럼 그렇게 몸살 증상처럼 오기도 해서 뭐 케토플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지방을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이 총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올라가고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보통 LDL 콜레스테롤 안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래서 이건 많으면 좋고 이건 적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된다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식단은 이제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강론을박이 많은 그런 식단이고요. 이런 식단이 이제 맞는 분들도 있고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좋겠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